노년기. 그것은 인생의 황금기로 지난 세월의 경험과 지혜가 가득한 시기입니다. 특히 식습관은 노년기 건강의 핵심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 건강을 지키기 위한 4가지 핵심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자연스럽고 단순하게 먹기입니다. 요즘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면서 우리의 식생활 역시 그 복잡함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양 보조제, 복잡한 요리법, 여러 다이어트 트렌드가 우리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저 많이 먹는 것이 아닌 무엇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자연스러운 것과 단순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식사의 본질입니다. 우리 몸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섭취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인공적인 첨가물이나 복잡한 조리 방식보다는 원래 음식의 맛과 영양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요리,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 요리는 때때로 복잡한 면모를 가지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주부분들이 요리의 복잡한 과정을 어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요리의 본질은 음식의 영양과 맛을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요리 과정이 길어질수록 음식의 원래의 영양 성분은 손실될 위험이 큽니다. 이를 예로 들면 김치는 긴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20분 안에 담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결한 요리 방법은 영양을 더 잘 보존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움과 단순함은 식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방식,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삶은 우리의 건강에도 정신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연스러움과 단순함이라는 가치는 식사부터 삶의 모든 분야에 걸쳐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 원칙을 따르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천천히 씹으면서 먹기입니다. 우리가 자주 무심코 사용하는 입과 치아. 그 중에서도 우리의 치아는 총 3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몇 개를 실제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음식을 빠르게 섭취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우리가 빨리 먹기 위해 섭취하는 유동식은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그러나 이 탄수화물이 제대로 분해되려면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효소는 위에서는 생성되지 않고 오직 침에서만 생성됩니다. 침은 음식을 씹을 때만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씹지 않으면 아밀라제가 부족해집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아 탄수화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면 위에서 2시간 동안 조절되어 죽 상태로 장으로 전달됩니다. 장의 온도는 약 39도로 음식물이 그대로 있으면 부패하게 됩니다. 이 부패 과정에서 나오는 독소는 우리 몸에 해롭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쁜 생활로 인해 빠르게 음식을 섭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우리 건강에는 긍정적입니다. 식사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여 천천히 음식을 씹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몸에 드는 최상의 약이 될 것입니다. 현대인의 식사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식사보다는 질적인 식사를 추구해야 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제대로 음식을 씹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기본이자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물 제대로 알고 마시기입니다. 물은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로 인체 내에서 다양한 생체 기능을 지원합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체의 여러 활동과 기능은 물의 존재 없이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물의 중요성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일상에서 실제로 필요한 물의 양과 그 효능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하루에 2리터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고 권장합니다. 이렇게 권장되는 이유는 물이 우리 몸의 대사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며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은 소화를 도와주며 피부 건강과 뇌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필요한 물의 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양은 하루 2리터이지만 개인의 활동량, 체중, 환경 등에 따라 이런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운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을 섭취하는 것만큼 물을 섭취하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면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소화를 도와주며 식사량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물을 한 번에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일정량 이상의 물을 급격하게 섭취하면 수독이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물은 단순한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의 중요성을 항상 기억하며 건강을 위해 적절한 양과 타이밍으로 물을 섭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스트레스 받을 때는 하루에 5가지 색깔의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라입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다양한 스트레스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해로운 물질이 생성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원래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로 몸의 여러 생체 기능을 돕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생성되면 우리 몸의 세포를 산화시키고 유전자까지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 활성산소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중화시키지 않으면 몸의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암협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가지 색깔의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각기 다른 색깔의 채소와 과일이 활성산소와 같은 산성 물질을 중화시키는 알칼리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엔타이악시덴트 혹은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일을 채소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과일이 단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단맛 또한 우리 몸에 필요한 포도당을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느낄 때 뇌는 포도당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단맛을 가진 과일이나 음식을 섭취하면 뇌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져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운동도 스트레스와 활성산소에 대한 좋은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운동을 통해 기분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며 전체 대사가 활발해집니다.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몸속의 활성산소를 완전히 중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운동과 함께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활성산소와 같은 산성 물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식단에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